내 나이 이제 70이요. 살 만큼 살았어.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 그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는데 불현듯 어떤 사내가 나타나 말한다. 저 노인은 죽은 것이 아니오. 내가 살려보겠어. 그리고 침 한 방을 놓는데 앞불싸. 놀랍게도 노인의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명이다, 진짜 명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원은 항상 얼굴을 가렸고 말 또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샘하던 다른 의원들이 수군거렸죠. 혹시 가짜 아니야? 침을 놓는데 손을 저리 떨다니. 저 손놀림 너무 서툰데? 혹시 가짜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던 그때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고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의는 아직 콧수염도 안 자란 12살짜리 아이였죠.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신지요?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됩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김영감 댁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심과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오랜 어른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김영감님의 병세는 날마다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하였습니다. 그의 낡은 나무 침상 위에서 터져 나오는 거칠고 가쁜 숨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지며 마을 전체에 마치 깊은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그 소리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고 듣는 이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탄식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희망의 끈은 이미 오래전에 사가 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한때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해결하고 인자한 미소로 모두를 아우르던 김영감님은 이제 차가운 침상에 갇힌 채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깊어진 눈빛은 이미 삶의 마지막 빛을 잃은 듯 희미하게 깜빡일 뿐이었고 창백하게 질린 안색은 머지않아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저미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름난 의원들이 그의 병세를 살피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조선 각지에서 명망이 높은 명의들이었으나 한결같이 영감의 맥을 짚어본 후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음을 침통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침통을 들었던 숙련된 손들도 귀한 약재를 처방했던 능숙한 입술도 모두 침묵 속에서 무력함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명의마저 깊은 한숨을 남기고 등을 돌리던 그날 저녁, 김영감 댁은 물론 마을 전체에는 더욱 깊은 좌절과 한숨만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한 줄기 희망을 걸 곳도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과 더불어 미리 애도하는 듯한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김영감의 방문 앞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영감의 외동딸인 김수지는 아버지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도록 흐느낀 탓에 마른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새는 밤마다 쏟아냈던 뜨거운 눈물조차 이제는 샘물이 바닥난 듯 메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이미 마른 눈물 자국이 수없이 남아 있었으며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끓여 식힌 죽 한 숟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김수진의 심장은 매일 수천 번씩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으나 그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돋아난 검버섯과 핏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일말에 아주 작은 희망조차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으며 그녀의 영혼마저 아버지와 함께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이장 박호영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김영감님의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집 안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하게 상복을 정리하고 바느질하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슬픔에 잠긴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오가는 대화는 마치 신락 같은 속삭임처럼 낮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기마저 슬픔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두 뺨에 가져다 대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마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가슴은 마치 거대한 바위로 짓눌린 듯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음 섞인 신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간절함은 느껴지지 않는 오직 체념과 끝없는 슬픔만이 진득하게 배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마른 입술은 힘겹게 움직이며 간신히 단어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애끓는 속삭임은 텅 비어버린 듯한 방 안을 한번 맴돌더니 이내 허공 속으로 아무런 메아리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흩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주변의 침묵을 깨지 못하고 사라지는 듯하여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김영감의 숨소리는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하려는 듯 더욱 가빠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매미 소리가 마치 죽음을 애도하는 듯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낡은 가구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통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김영감님의 마지막을 담담히 그러나 깊은 슬픔 속에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절망과 슬픔의 심연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이 작은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일,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길을 밝히지 못하는 적막한 시각, 김영감의 집 앞에 뜻밖의 손님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삿갓은 그의 얼굴을 깊이 가리고 있어 그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두툼한 천으로 된 겉옷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림자처럼 조용하고도 미끄러지듯 유려한 그의 움직임은 주변의 적막함과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기운마저 자아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을에 깔린 무거운 슬픔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장 박호영은 늦은 시각까지 김영감의 쾌유를 빌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희미한 호롱불 아래 담배를 피우던 그의 눈에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난 듯한 낯선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박호영의 심장은 쿵 하고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찾아온 손님은 난생 처음 보는 이국의 여행객처럼 느껴졌고 박호영의 의아함은 이내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밤중에 웬 사람이요?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낯선 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곧게 김영감의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낯선 의원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호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를 감싼 것은 오직 확신의 찬 기운뿐이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삿가 아래 그림자 속에서도 맹렬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희미하게 실내로 밀려 들어왔고 이미 침상에 누워 거의 숨을 거둔 김영감의 방 안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약초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색이 완연한 김영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창백하고 마른 얼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가슴팍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삿갓 아래 깊이 드리워진 그림자 속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저함 없이 김영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맥을 짚는 순간 김수진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도윤은 짧게 맥을 짚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찰나의 움직임은 방 안 모든 이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수진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낯선 의원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수많은 명의들이 손 쓸 수 없다며 고개를 저으며 돌아간 병이었습니다. 한양의 권위 높은 의원들조차 진찰을 포기하며 하늘의 뜻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없는 젊은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아버지의 숨을 보고 있는 딸로서 그녀는 어떤 작은 실라치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그녀의 눈빛을 더욱 흔들리게 하였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박호영 또한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의 흔적과 함께 한 줄기 빛을 갈구하는 듯한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마을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져 갈 때마다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이들에게 이 낯선 의원의 등장은 미약하나마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방 안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삿갓 아래에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단호했으며 묘한 위엄마저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일순간 정지되었습니다. 김수진과 박호영의 시선은 마치 얼어붙은 얼음 조각처럼 이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멎는 듯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대한 충격과 함께 혹시 모를 희망의 파편을 찾아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삿갓은 여전히 그의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주머니 속에서 기다란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침통은 은은한 광택을 띠는 매끄러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린 침통 안에는 얇고 날카로운 은침들이 정갈하게 비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침들은 마치 작은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중 가장 길고 가는 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흐트러짐 없이 정교했습니다. 낯선 의원은 망설임 없이 김영감의 병약한 몸 위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언뜻 보면 지나치게 빠르고 서툰 듯 보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놀랍도록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춤을 추듯 그의 손가락은 김영감의 혈자리를 정확히 찾아내어 침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침이 놓이자 김영감의 몸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침이 놓일 때마다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침술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침이 박힐 때마다 김영감의 창백한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고 김수진은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병약했던 영감의 몸에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윤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로부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김영감의 뺨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백했던 그의 피부는 옅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 거칠고 끊어질 듯 이어지던 숨소리 또한 점차 안정되고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이 지난 후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숨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숨소리는 방 안 가득 울리던 애도의 기운을 서서히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는 짐승처럼 김영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위로 향했습니다. 혼탁했던 그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본 김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술은 작게 벌어졌습니다. 박호영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꿈만 같은 현실에 대한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영감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히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감싸던 공기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기적을 행한 얼굴 없는 의원의 정체는 여전히 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질문이 김수진과 박호영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초현실적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깊이 가린 젊은 의원, 이도윤의 꾸준하고도 신비로운 침술은 거짓말처럼 김영감의 병세를 놀랍도록 호전시켰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노인의 창백했던 안색에는 이내 옅은 핏기가 섬세하게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손끝에서는 희미하게 남아 따스한 온기까지 간절히 느껴졌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던 방 안에는 점차 생기가 스며들기 시작하였고 퀴퀴했던 한약 냄새 대신 옅은 생명의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매일 밤 서늘한 달빛이 창문을 넘어 조용히 스며들 무렵 이도윤은 정해진 시각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정성으로 김영감을 돌보았고 그의 섬세한 손끝에서 놓이는 침 하나하나는 고통에 신음하던 영감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보였습니다. 침이 놓일 때마다 영감의 미세한 떨림이 잦아들었으며 깊게 파였던 미간의 주름이 서서히 펴지는 것을 김수진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에서 김영감의 회복을 숨죽여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감탄과 함께 작은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의들이 고개를 저으며 치료를 포기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낯선 젊은 의원의 손에서 기적처럼 치유되는 현장을 목도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도윤을 신이 내린 명예라 칭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호영 이장 또한 처음에는 그를 깎듯이 대접하며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을 여러 차례 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마을의 수건을 해결해 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이 기이한 젊은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비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도윤의 몇몇 행동들은 마을 사람들의 작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늘 얼굴을 깊이 가린 삿갓을 벗지 않았습니다. 간혹 바람의 삿갓이 살짝 들릴 때 언뜻 드러나는 체구는 숙련된 의원이라기보다는 앳된 소년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더구나 침을 놓는 간혹 보이는 그의 움직임은 전문가의 능숙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때로는 서툰 듯한 기색마저 엿보였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단정하였으나 마치 세속과 인연을 끄는 듯 아무런 장신구도 걸치지 않았으며 어떠한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언행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근 마을의 이름난 의원들은 이 낯선 젊은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수입에 위협이 될 것을 직감하고 이도윤의 정체를 두고 밤마다 주막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저 자가 진짜 명의일까? 아니면 교묘한 술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간악한 사기꾼일까? 필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을 테다 하는 의문과 불신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호영 이장의 낮게 깔린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하고 미심쩍은 시선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의 딸 김수진 또한 아버지의 빠른 회복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면서도 낯선 의원의 완벽하게 베일에 쌓인 모습에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희망과 함께 이 젊은 의원의 실체에 대한 날카로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영감의 기적적인 회복을 향한 마을에 뜨거웠던 칭송은 서서히 싸늘한 의문과 짙은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퍼진 의심의 불씨는 이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마을 회관 앞마당을 스산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둑한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자 박호영 이장을 필두로 마을의 유지들과 인근에서 찾아온 이름난 의원들은 이도윤의 치료법과 그의 정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삿갓으로 얼굴을 깊이 가린 젊은 의원을 향해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걸린 의사들은 질투와 경계심으로 그의 기이한 치료 방식을 폄하하였으며 마을 유지들은 알 수 없는 자에게 중요한 이의 목숨을 맡기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표출하였습니다. 저마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뿌리 깊은 불신이 뒤얽혀 마을 회관 앞은 매일같이 비난과 고성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자를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기만입니다. 라는 박호영 이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또 다른 마을 어른은 자신들의 명성을 더럽히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라며 침을 튀기며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비난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와 메아리 쳤습니다. 김수진은 아버지 김영감의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은 날마다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원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날선 비난들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도 불안감의 씨앗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저버리는 듯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미약하게나마 안정적이었던 김영감의 병세에 갑작스레 끔찍한 악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지더니 이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감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푸르스름한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시금 사경을 헤매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에 김수진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의 병세가 잠시나마 다시금 위태로워지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고한 확신으로 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이도윤의 치료가 일시적인 효과였을 뿐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도윤을 가짜 명이라 손가락질하며 당장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목청껏 아우성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도윤을 향한 배신감과 강한 분노로 들끓었으며 그들의 날선 비난은 마치 얼어붙은 겨울날의 매서운 칼바람처럼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호영 이장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외침은 이도윤을 향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거운 바위처럼 이도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도윤은 삿갓 아래로 아무런 미동도 어떠한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갑고도 매서운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만이 삿갓 아래 그림자 속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의 고귀한 치료는 강제로 중단되고 말 것이며 김영감의 희망의 끈이 위태로운 상태로 끊어지고 말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박호영 이장의 단호한 외침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굳건했던 시선이 이도윤 의원에게로 집중되며 무언의 압박이 고조되는 찰나 호련히 김영감의 방 안에서 길고 끔찍한 절규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마을 사람들의 귀를 찢고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평온을 되찾을 듯 했던 김영감의 병세는 그렇게 다시 급격하고도 무섭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을 회관 앞마당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일순간 굳어버렸다가 이내 혼비백산하여 김영감의 방을 향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방 안으로 통하는 좁은 문틈으로 새어나온 어둡고 스산한 기운은 마치 검은 안개처럼 마을 사람들의 얼굴 위로 드리워져 순식간에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등잔 불빛마저도 그 기운에 눌려 더욱 어두워진 듯 했습니다.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진 김영감의 얼굴은 이미 창백한 싸늘한 죽음의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의 입술 사이에서는 간헐적으로 받은 신음이 새어나왔으며 마치 갈대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희망의 빛을 머금었던 그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천장을 응시하며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경을 헤매던 초기의 모습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절박한 지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 들어차 있었으며 퀴퀴한 한약재 냄새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아버지 김영감의 차가운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느껴지는 아버지의 미약하고 싸늘한 온기에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터져라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메마른 고목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으며 그들 모두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통곡 소리는 이 작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진동시키며 비극적인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내 일제히 삿갓을 깊이 눌러쓴 의원 이도윤에게로 다시 향했습니다.
한때 그에게서 보았던 희망의 불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격렬한 비난과 함께 얼어붙은 의심의 눈초리가 무섭도록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도윤은 그 모든 시선과 감정의 파도를 고스란히 받으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그의 표정은 전혀 읽을 수 없었으나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장 박호영은 이제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끓어오르는 혈기로 붉게 상기되었고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가린 이도윤 의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의 발걸음은 마치 모든 마을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한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도윤의 낡은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쭈글거리는 옷감이 그의 소나귀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박호영의 눈동자 속에는 맹렬한 분노와 함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공포와 비난으로 가득 찬 이 작은 방 안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과 침묵은 이 사태의 모든 불행과 원인을 정체 모를 이 젊은 의원에게 돌리는 듯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의 울분에 찬 절규가 얼어붙은 방 안을 세차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등불 아래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자신의 아버지 김영감을 향한 깊은 사랑과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속수무책인 현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호영 이장의 거칠고 단단한 소나귀에 붙잡힌 이도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장의 힘은 물리적인 압박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무언의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가운데 이도윤의 심장은 마치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김영감 어르신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옥죄어 오는 의심의 굴레를 어떻게든 벗어던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침묵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번뜩이는 빛과 함께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도윤은 천천히 마치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실행하듯 한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깊이 가리고 있던 삿갓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주저함 대신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삿갓이 그의 손에서 벗겨져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정적에 휩싸인 방 안에 날카로운 파동을 일으키며 모든 마을 사람들의 귀를 찢는 듯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잔불의 희미한 불빛이 삿갓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 속에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데 일제히 이도윤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처음에는 불신과 분노로 가득했으나 삿갓 아래 드러난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눈을 비볐고 젊은이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삿갓 아래 완전히 드러난 것은 병든 노인들을 치유하던 능숙하고 노련한 손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채 10여 년도 살지 않았을 법한 어린 소년의 앳되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아직 어린아이 특유의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 위에는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된 치료 과정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겪었을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회피 대신 맹렬하고도 흔들림 없는 결연한 의지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입술을 다문 채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조차 잊은 채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온갖 추측과 비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호영 이장의 굳게 붙잡고 있던 소나기가 거짓말처럼 힘없이 스르륵 풀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격앙된 분노 대신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닫혔습니다. 김수진은 그 모든 광경을 얼어붙은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이미 혼란과 경악으로 뒤덮여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삿갓을 벗은 어린 소년 이도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명망 있는 의원들도 모두 포기했던 아버지의 병을 어린 소년이 감히 홀로 고쳐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정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꿈 혹은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져 현실감을 상실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건들이 퍼즐 조각처럼 다시 맞춰지는 동시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정적을 가르며 이도윤의 앳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힘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소년의 불안감보다는 굳건한 확신과 기명감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의심과 편견의 장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으며 그들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로 추앙받던 이지한 대감의 어린 아들이 어른들조차 이미 포기한 기명감의 병을 그동안 홀로 치료해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오래된 의심과 깊은 혼란,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한 조각의 경외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고, 그것들은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운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흔들렸습니다. 특히 박호영 이장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어린 소년을 한낱 사기꾼이라 몰아세우며 엄중히 벌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은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격렬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거세져 작은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여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이 집중된 이도윤의 두 눈은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영감을 향한 그의 지극한 간절한 마음만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며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에는 스승이자 아버지인 이지한 대감의 명예와 김영감의 생명이 동시에 놓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다시 한번 굳건하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김영감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를 간곡히 간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가 김영감의 병실로 들어섰을 때부터 계속해서 악화되던 영감의 병세는 이제 정말로 위중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노인의 옅은 숨소리는 방금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졌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도 그의 체온을 앗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1분 1초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도윤은 자신의 실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동시에 김영감의 생명을 반드시 살려야만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온몸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김수진은 붉어진 눈시울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그런 이도윤을 복잡하고 뒤섞인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드러난 이도윤의 충격적인 정체에 대한 깊은 의심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어린 소년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함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도윤이 그동안 보여준 놀랍도록 신비로운 침술의 효과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던가요? 이제는 정말 더는 물러설 곳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수진은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을 이 어린 소년에게 걸기로 애절하게 결심하였습니다. 김수진의 애절하고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차가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자 방 안에 가득했던 마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김영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호영 이장은 깊게 패인 미간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그의 이성은 이도윤에 대한 불신과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점점 더 위독해지는 김영감의 상태를 냉정하게 보아하니 이제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그의 고갯짓은 이도윤에게 마지막 치료를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마을의 오랜 전통과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자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한 승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곧 엄청난 중압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의 실력과 김영감의 생명,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지한 대감의 명예까지 모두 걸린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도윤은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없이 김영감에게 망설임 없이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의 어린 손은 차가운 금속 침들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조선 최고의 명예 이지한 대감의 손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침의 은빛 광채는 그날 밤의 모든 희망을 응축한 듯 보였습니다. 고질적인 병마로 인해 이미 굳어버린
김영감의 경혈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낸 이도윤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과감하면서도 한없이 섬세한 손길로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김영감의 희미한 숨소리와 이도윤의 집중된 숨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마치 홀린 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모두의 시선은 오직 이도윤의 섬세한 손끝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의 손에서 마지막 침이 놓이는 순간 얼어붙었던 방 안의 모든 시선은 작은 바늘 끝에 매달려 정지한 듯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실내를 가득 채웠으며 심장 박동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도윤의 눈빛은 마치 오랜 수행을 거친 도인처럼 흔들림 없이 김영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의 숨결마저도 고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이 살갗에 스며들자 김영감의 희미하게 흔들리던 숨결이 거짓말처럼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느다란 가슴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만들어냈으며 차갑게 식어가던 방 안의 공기 속에서도 미세한 온기의 변화가 감지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그 기적과도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으며 오직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병상 위 김영감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마치 영겁과도 같은 정적 속에서 흐른 뒤였습니다. 싸늘하게 핏기를 잃어가던 김영감의 창백한 얼굴에 거짓말처럼 옅은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에 은은한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 주변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서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희미한 빛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흐릿한 초점 속에서 익숙한 천장의 형상이 비로소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채 일제히 커다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격의 물결이었습니다. 김수지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흐느끼는 소리마저 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영감의 거칠어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스로 서 있던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무력한 자신을 뒤로 한 채 멀어져 가던 아버지가 다시 삶의 따뜻한 빛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이미 두 손을 들고 포기했던 고질병이 이 어린 소년의 작지만 강인한 손길로 완치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과 더불어 깊은 감동에 휩싸인 채 이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비난과 의심 대신 경외심과 존경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박호영 의장은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후회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하고 성급했던 판단과 행동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린 의원을 의심하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명의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듯 한동안 깊은 침묵만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죄책감과 깨달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마을회관의 육중한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바로 이도윤의 아버지이자 조선 팔도 최고의 명의로 이름 높은 이지안이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흩어져 있는 아들의 삿갓과 소중히 여기던 의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지안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병상에서 힘겹게나마 일어나 앉아있는 김영감과 경외심과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차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안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빠르게 교차하였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아들을 향한 한없이 깊은 자부심이 굳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렸으나 눈빛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안은 나직하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아들의 길에 대한 염려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도윤은 겸손하지만 확고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과 더 이상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감의 앙상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삿갓이나 천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맨 얼굴은 당당한 청년의 기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도윤의 맑고 당당한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그를 비난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소년의 놀라운 침술과 함께 진정한 인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도윤은 한순간에 마을의 영웅이자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새로운 명의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나가며 오랫동안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약한 자를 살리고 편견을 깬 의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날 작은 마을회관에서 벌어진 기적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오만과 편견을 깨부수는 위대한 교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오기 전부터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고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지안 의원의 아들 이도윤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르신을 고쳐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결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환자를 향한 진실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 제발. 부디 저를 두고 가시지 마십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지금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벌이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였기에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한 번만, 제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 의원의 정체가 대체 무엇일까요? 저토록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어찌하여 얼굴을 감추는 것이며 그의 나이는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더는 이 정체 모를 자에게 우리 김영감님의 존귀한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안녕과 직결된 문제이옵니다. 제 아들이었군요. 이도윤 제 아들이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